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가파른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나라를 살리자고 야당 대표가 어떻게든 해봅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이게 무슨 대선 행보 내지는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 행보 이런 쪽으로 막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30일 안에 후보 뽑고 30일 동안 선거운동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우리 쪽에 준비된 후보 중에 물론 이재명 대표를 단독으로 추대해갖고 우리가 선거에 나가진 않죠. 어찌됐거나 전당대회도 치르고 후보 선택을 위한 전당대회도 치르고 경선도 하고 경선도 하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나설 수 있는 민주진영의 대표자가 없어요. 무게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 현재로서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쟤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은 마땅한 후보도 못 찾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다 대선 나가려고 저런다. 다 대선 공약, 사전 선거운동이다. 이러고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이미 외국이나 기본적인 정치 전문가들은 이미 끝난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대선 후보 내지는 대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재적 차기 대통령 이재명은 누구인가? 분열의 중심에 선 지도자를 인터뷰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지난달 22일에 인터뷰가 이뤄졌고요.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진행 중인 혼란에 좌절한 유권자들이 과거에는 민주당을 야당 세력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세력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삼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뭘 불안해하는지 알아. 그런데 이 불안감 걱정하지 마. 나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소위 정말 국가 정상으로서 품격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넘어서서 한일 관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그 정치 논리를 생각하고 투쟁성을 강화하던 과거의 야당적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상의 보수정당으로서, 애국정당으로서 실용주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거야. 왜? 이 나라 2년 반 동안 어떠한 경제 내지는 민생에 관련한 법안도 얘네들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없고 그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으로 지금 국민들이 내몰려 있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완벽하게 되돌리기 위해서 여당이 됐을 때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선언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 왔었던 모든 부분, 부동산 부분, 교육 부분, 물가 민생 부분, 기타 우리 세제 부분, 우리하고 연결돼 있었던 모든 부분의 실타래들을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풀어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자체의 높은 지지율이 필요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지도력 내지는 국민적인 지지가 기존에 50%도 못 넘기던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 그 2년 6개월 동안
했던 인터뷰보다 훨씬 많은 외신 인터뷰를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지금 한 2달 정도에 걸쳐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한 달 정도에 12월 한 달에만 이 정도 이야기들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인터뷰를 했냐면 CNN, AP, 월스트리트 저널, 아사히, 그리고 지금 이코노미스트까지.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2-3번 이상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일정상 이걸 다 받지 못해갖고 연기를 하고 그중에 추려서 하고 있는 게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안 밝혀지잖아. 한 달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인터뷰 보도 기사가 나올 때.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인터뷰를 할 때하고 지금의 위상은 완전히 다른 거야. 이때는 탄핵 전이었어요. 탄핵 인용에 대한 구속 전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남북 관계보다 이 한미 관계를 제대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 외국인들 추방하고 있잖아요. 한국계 미국 내에 뭐 영주권 없는 거주자들 10만 명을 추방 대상으로 현재 결정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영주권 없이 현지에서 어찌 됐거나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중에 10만 명이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무역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중국은 10% 때리고 멕시코랑 카나다는 우방국이었는데 25%를 때렸어요. 그럼 대한민국 얼마를 때릴까요? 어떻게 때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보다는 많이 때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중국 물건이 싼데 관세도 중국이 제일 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경제 교류는 축소되는 게 아니라 대폭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뭐 틱톡을 제한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없애버리겠다? 그 틱톡을 MS에 인수시킨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뭐야?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잖아. 아니, 그거는 미국 사업 부문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없앤다, 과징금 때린다, 뭐 철수시킨다 이 난리를 칠 거였는데 지금 트럼프는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우리 정권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중국하고 더 긴밀하게 붙기 위해서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를 보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돈만 된다고 치면, 아니, 돈이 안 되는 측의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런 트럼프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내지는 우리나라 최상목하고 같이 한반도의 미래, 남북의 미래,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토로를 하겠습니까? 이미 북한하고 지금 수교 협상에 관련된 그리고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미국에 의존한 외교 내지는 미국에 의존한 경제로 지금까지 해방이 지금까지도 그거에 의존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닥친 거야. 일본도 지금 난리 났어요. 일본도 지금 어떤 트럼프의 제재를 받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문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내부에 대표자가 없는 겁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현행 속에서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론이 대두되기 위해서는 빨리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제가 이재명 대표 실제로 전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언론들이 다 이상하게 똑같은 제가 다른 언론 기사를 다 클릭을 하는데 뭐지? 내용이 너무 한정적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레기들이 또 장난쳤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코노미스트를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전문 내용을 찾아봤는데 역시 기레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냐면 자
자, 제목은 맞아요. 이재명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부제가 이코노미스트 논란의 진보 지도자와 인터뷰하다예요. 그러면서 만약 오늘이 대선이라면 이재명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국진당이 지지율 박빙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 있죠.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아니라 이 책임져야 할 지도 세력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인생 이야기는 디킨스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성공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럼 그에 대해서 많은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념적 선동가, 포퓰리스트로 많이 조명을 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정인 전 특보가 이재명은 이념적 선동가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사다. 그에게는 가치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라는 부분을 이코노미스트에서 덧붙여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는 실용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북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에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소통하고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일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앞서서 전해드렸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서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지 말자. 한국 언론들이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절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나 이재명 도와주는 거 나 1도 안 할 거야.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1도 안 하고 싶어 라는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이상한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코노미스트 전문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제 관련해 갖고도요, 지금, AI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이나 저희 멤버십 방송, 알돈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핵심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핵심 캐시카우로 밀고 있는 게 AI 사업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AI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현재 경쟁 구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조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섰어요. 특히 AI 발전을 위해서 이 대표가 정말 잘 찝은 부분이 반도체 부분, 즉 AI 반도체 부분에서부터 그 투자가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었어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 업계의 뭐 노동 조건이라든지 노동 시간.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유예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노조를 비롯한 여러 쪽에서 이재명 대표 변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비난적인 성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위기 상황이잖아요. IMF를 안 쳐맞았지만 IMF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초고속 인터넷만 깐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미쳤다고. 지금 인터넷만 해갖고 통신속도 빠르게 하는 걸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거냐고 했지만 그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갖고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IT 최강국이 됐습니다. 지금 그때하고 똑같은 시기예요. AI가 가진 미래 성장의 잠재력은 인터넷망을 깔았던 그때 통신혁명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시장하고 맞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태가 돼버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어떤 돌파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AI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전쟁 중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전술도 밀리고 병력 수에서도 그렇고 보급에서 밀릴 수 있는 지금 있는 어려운 전투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묘수인 거고 돌파구인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아라. 그것마저도 이상적이지 않다. 원한대로 아니 말 그대로 원론적으로 우리 권리를 다 받아줘라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고통 분담하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실직자들과 부도난 기업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든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비난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재명 대표가 추경에 AI 예산 담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 이거 예산 다 깎아놓고 무슨 소리냐, 이래. 그러면, 자, 무슨 예산을 깎았나, 민주당이? 봅시다. 자, 민주당 깎은 예산은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반드시 깎아야 될 돈.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오늘 석유 더 있다고 또 사기 51억 나왔더라. 배럴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를 넘었어요, 매장량으로 지금. 천연가스는. 3천억 같은 거죠. 네. 검찰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이거는 뭐야?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경찰 특활비, 정부 예비비. 다 주머니 쌈짓돈. 그래. 다 니네 쌈짓돈만 깎았지. 현찰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그런 돈 깎은 거예요. 김건희 이상한 이런 거라. 자, 근데 아니 이걸 깎았다고 계엄을 했단 말이야? 이거 미친 새끼 깎았다고 아니야? 계엄을 했다는 거야, 윤석열은. 그리고 윤석열이 깎은 예산 볼까? 고교 무상교육 예산, 일본 방사능 검사 예산, 어린이 통학버스 예산, 위안부 강제노동 동원 대응 예산, 노동약자 무료 법률 서비스, 그거 다 읽지 마. 맨 밑에 줄 2개만 읽어봐봐. 과학 R&D 예산. 이거 한 방이잖아. 아유 세상에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청소년 근로자 지원 예산,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시민 어이구, 지원 사업. 어이구, 독도 역살리기 예산, 독도 수비대 예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미수가 지원 예산. 간부 훈련 급식비. 근데 이걸 깎았다고 한동훈이는 우리나라가 마약 천국이 될 거라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고, 권성동은 기업이 망해가지고 R&D에 투자할 수가 없게 될 거라고. R&D에서 니들이 깎았잖아. 나 이거 저기요? 우리 도저히 너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달달달 외우는 거 하셨죠? 요거 다 출력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외워. 그리고 저쪽에서 이거 휴대폰에다가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이찍 만나면 봐라 예산. 아니 그래서 보여주세요. 외우게 해줘야 돼. 그냥 툭 잡으면은 야 이 새끼들 깎은 예산이 뭔 줄 알아? 이러고 강성범 씨 생각나네. 옛날처럼 왜 지하철 노선도 외우듯이 2호선 외우듯이 이걸 다 우리 외워가지고 입에서 따따따따따따 반대로는 못 외우는. 근데 이거를 하면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언론들 어떻게 하냐? 국짐 얘기만 써. 야, 네가 민주당 예산 다 깎아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예산 다 깎았지 하고 끝난단 말이야. 이 집들은.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그거 안 하니까 우리가 외워가지고 우리가 툭 치면 그냥 야 윤석열이 깎은 예산 이러면서 따따따따따따 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깎은 게 600조 원 중에 1조 3천억 정도 된대요. 여기에 지네들 이제 총량을 해갖고 쟤네들이 이걸로 깎은 예산의 총합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원래 있던 예산하면 수십조 원을 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카톡으로 좀 뿌리자. 정말.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편향적인 답답하다.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 논리보다는 민생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 세력들이 다 지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섰다 보면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재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진짜 너무 웃긴 게 우리는 나라 살리겠다고 이재명 대표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저쪽에서 더럽게 방해 공작을 미친 듯이 하는데도 정말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근데 저쪽은 진짜 철딱서니가 없어도
특히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망나니 수준이에요. 그냥 이재명 안 돼! 이재명 싫어! 이재명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저기 얘기 좀 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입 돌아가요. 찬데서 자꾸 이러시면 그냥 안 돼! 싫어! 똥 쌀 거야! 오줌 쌀 거야! 왜! 아니 이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CIA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대화 좀 하시죠 하는데 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해? 아니 트럼프가 당선되면 항공모함에 CIA 요원을 풀어갖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온다며. 항공모함 안 와? 어? 미군도 출동한다고 했어요. 미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출동한다. 주한미군이 출동해갖고 비상계엄 상황을 만든대요. 아유, 진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데. 아니야 그 정도까지 바보는 아닐 거야. 바보입니다, 바보. 지금 부산 앞바다 가서 비행기, 아니 큰 배 오는지 이러고 다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다니까, 지금.